네, 안녕하세요. HR레시피 강셰프 정셰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노무관리 깨알 시리즈로 깨알 같은 정보들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저희가 찾아뵀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깨알 같은 정보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회사마다 개인 사유에 의한 약정휴직 기간 두는 경우 있는데 네. 이 약정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질문부터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질문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자,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직원 중 한 분이 개인적인 질병으로 1년 휴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회사는 규정상 1년간 업무 외에 질병휴직이 가능하고 질병휴직 최초 6개월은 기본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무급 처리됩니다. 최근 해당 직원의 휴직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복직이 발효 어렵고 1년 정도 더 휴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무급이니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면서도 퇴직금 등 산적을 위한 근속기간도 다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부담도 되는 상황입니다. 직원을 배려해주고 싶기도 한데 규모가 큰 회사도 아니다 보니 회사 입장도 고려를 해야 돼서 걱정인데요.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도 다 근속 기간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많이들 질문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육아휴직이나 이런 법정 휴직들은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겠지만 네. 이런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들은 회사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하신 분도 양쪽의 입장을 다 고려를 해주려고 하는 네. 굉장히 이제 건강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건데 네. 참 이런 경우가 많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우선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법정 외 휴직을 막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뭐 이런 거 있겠죠. 네. 뭐 개인 질병이 걸려서 하는 휴직, 네. 그 다음에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닌다고 개인적으로 휴직하는 경우, 네. 그 다음에 범죄 행위로 불가피하게 구속이 돼가지고 휴직하는 경우도 있을 네,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군입대를 위해서 네. 휴직하거나 하는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앞서 네. 말씀해주신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들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자, 이 부분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최근의 행정 해석과 판례를 종합해 보면 네.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제외할 수 있다. 아. 자, 이렇게 한마디로는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과 네. 판례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네. 그럼 원래부터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네. 파편적으로 행정 해석을 찾아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어떤 행정 해석은 안 된다고 했다가 어떤 행정 해석은 된다 했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제가 행정 해석을 찾아보니까 네. 90년대 이전에 80년대 행정 해석과 90년 이후의 행정 해석을 좀 구분하여 봐야 되는데 네. 80년대 행정 해석을 보면은 아무리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이라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거는 안 된다.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네. 먼저 1984년에 나왔던 행정 해석 제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자,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이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질의 내용이 보면은 1번이 이렇게 돼 있죠. 사사로운 개인 사유 또는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으로 휴직하였을 경우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의 재직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등이 있는데 회시를 보니까 휴직 사후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종속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동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자, 다시 1987년 행정해석을 또 띄워보겠습니다. 네. 자, 개인 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라는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돼야 한다라고 하면서 네. 자,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 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돼야 할 것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네. 1차적으로 정리하면 80년대 행정해석을 보면은 사유가 어찌됐건 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면 그것은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게 맞다 이런 결론이 보이고요. 네. 근데 90년대 이후의 행정 해석을 보면은 또 입장이 달라지는데 네. 좀 약간 조건이 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는 90년대 이후 행정 해석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규정에서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제외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네. 자, 93년 행정 해석 보시면요. 입영휴직과 관련된 건데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입영휴직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회시 내용 보시면 그 빨간색으로 처리된 부분 보겠습니다.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 위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이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 네. 근로자의 귀책 사유나 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 종속 관계가 유지되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될 것이나, 이 부분이 중요하죠.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 따로 있다면 그거는 그거에 따라 가면 된다. 네. 그러니까 단협 취교해서 빼기로 했다면 뺄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네네. 자, 두 번째, 해외 연수를 위한 무급휴직의 계속 근로기간 산정 방법을 보시면은, 자, 해외 연수를 개인적으로 가려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서 무급휴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회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이라 함은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 종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 승인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 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에 대해서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으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면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취지로 네. 행정에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2019년 행정에서 약정 육아휴직에 관련된 사안인데요. 네네. 요즘 이제 좋은 회사일수록 법정휴직 외에 약정휴직을 추가로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1년을 초과하는 약정휴직에 대해서 계속 근로기간 인정 여부에 대해서 자, 질의회시가 있는데, 회시 내용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항에서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로 한다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휴직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다만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 규정을 통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 행정해석을 보면은 업무의 질병휴직에 대해서 DC형 부담금을 산정해야 되는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띄워보면, 자, 업무의 질병휴직에 대해서 취업규칙을 통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라면 해당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네, 결국에는 다수의 행정해석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 네. 규정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도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네. 네. 그러면 행정해석 외에 네. 판례에서도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적이 있을까요? 네, 2007년 대법원 판결인데 네. 똑같습니다. 결국은 단체 협약 등의 근거가 있으면 개인 사유에 의한 이제 휴직 기간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띄워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명예퇴직 근로자에 대한 전직 지원 교육기간을 유급휴직기간으로 처리하면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는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 등의 규정은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지 내용의 일부를 보시면은, 사용자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명예퇴직을 명함으로써 명예퇴직자로 확정시킨과 동시에 그때부터 일정 기간 전직 지원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그 기간을 유급휴직기간으로 처리하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정한 경우라면 그 휴직기간은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근로관계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에서 명예퇴직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설정된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휴직기간은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 근로연수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그러한 취지를 정한 단체협약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아니해서 유효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이렇게 다수 행정해석과 판례까지 살펴봤는데 내용을 최종 정리하면 어떤 결론을 저희가 내릴 수 있을까요? 네. 90년대 이후 행정해석과 판례의 태도를 보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의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한다면 네. 제외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첨언 드리고 싶은 거는, 입원휴직 같은 경우에는 네. 승진에 있어서 기간은 포함되게 병역으로 그렇죠, 나와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한 가지만 좀 첨언을 드리고 싶었고, 네. 그렇다면 이렇게 제외할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네. 그럼 이거를 제외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제외해야 한다는 아니죠. 네. 제외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행정상이나 판례가 제외할 수 있다 그래서 다 뺀다 이런 관점보다는 네. 회사가 약정휴직을 허용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나 회사 상황이라든지 여건 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네. 제외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만 네. 뭐 선택하거나 네. 아니면 허용을 했다면 그냥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주는 거 해도 되죠. 네. 그래서 무조건 해야 한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고 네. 회사 상황에 맞게끔 네.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주의사항은 네. 입영휴직 같은 걸 제외하고 네. 개인 사유에 의한 거를 제외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없다. 그러면 그냥 근속기간에다 산입을
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이런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에 이걸 제외하고 싶다는 걸 붙이고 싶으면 네. 그래서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네, 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과 해야 네. 한다는 거는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점 유의하셔서 노무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